이름부터 특이한 물곰탕 먹으러 사돈집에 왔습니다. 물곰탕이 숙취해장에 좋다고 해서 아침에 사람 많은 곳이 맛집일 거라 생각했죠. 차로 한 바퀴 돌았는데 사돈집이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물곰탕은 특유의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망설여졌는데 이번에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물곰탕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물곰탕은 곰치로 만든 얼큰한 탕인데 속초에서는 곰치탕을 물곰탕이라고 부른대요. 생김새는 아기랑 비슷해요. 아기탕을 상상하면서 먹어보려고요. 15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갔어요. 곰치가 흐물흐물해 보여서 익은 게 맞나 싶어도 익은 게 맞아요. 곰치를 제외하고는 파와 무가 들어있고 곰치알도 있고 곰치 살이 아귀와 비슷해 보여요. 이게 곰치 한 마리가 다 들어있는 건지 반마리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머리와 꼬리가 안 보이는 거로 봐서는 한 마리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금액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잠깐 메뉴판을 보면 와, 1인에 23,000원이에요. 한 마리도 안 돼 보이는 생선을 둘이서 46,000원에 먹기에는 아무래도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싶네요. 엄청 뜨거워. 곰치살이 탱글탱글해 보여도 먹으면 엄청 흐물흐물하다 못해 맛을 느끼기도 전에 목구멍으로 홀라당 넘어가요. 이래서 식감이 호불호가 있다고 하는 거군요. 아구찜의 그 흐물흐물한 부분 있잖아. 그거보다 더 흐물흐물해. 맛은 곰치살만 먹으면 맛을 못 느끼겠어요. 그냥 아무 맛도 안 나요. 저는 생선살 같은 부위가 있어서 이 부위만 먹었는데 이건 홀라당이 아니라 진짜 부드러웠어요. 국물 맛은 정말 시원해요. 이 집이 괜히 아침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어어 하는 소리도 엄청 들리고 소주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파와 무가 많이 들어가서 시원하면서 칼칼하고 비린내도 강하지 않은 게 뒷맛이 깔끔해요. 근데 여기서 예상치도 못하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반찬으로 나온 고등어 조림인데 반찬이라 큰 기대 안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되게 맛있다. 안 그래도 저렴한 단품 메뉴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 고등어 조림을 메뉴에 넣어서 판매하셔도 되지 않을까. 고등어 조림은 2,000원 추가하면 리필 가능합니다. 전부의 식감이 아우러지면 그 안에서 이 생선이 맛있어. 고소한 게 뭐가 후루룩 들어와. 파 국물을 가득해서 같이 후루룩 떠먹는 게 더 맛있다는 의견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식감이 좀 내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치, 저거는 나는 좀 힘들었어. 갓땡 코땡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먹으면서 내가 계속 아름다운 생각을 해봤지만 내가 수저로 떠먹은 건지 코에서 흘러내려온 건지 내가 눈치를 챌 수가 없어. 이거 보통 녀석은 아닌 것 같아. 속초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속초 문어 국밥입니다. 중앙시장 쪽에 위치해 있어 찾기도 쉬워요. 제사상에 올리고 남은 문어를 소고기 국밥에 올려 먹은 게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문어로 만든 다양한 메뉴가 있네요. 저희는 문어 국밥만 주문했습니다. 국밥 위에 얇게 썰어진 문어 숙회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국물에 문어를 오래 담그면 질겨져서 뜨거운 물에 살짝만 담근 후 와사비장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라고 해요. 살짝 살얼음기가 있어서 입안에 들어갔을 때 아삭하면서 쫄깃함이 같이 느껴지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문어는 질겨지는 것 때문에 삶는 게 은근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은 엄청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운 문어는 처음 먹어봐요. 거의 입에서 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담에는 치아를 교정 중이라 질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그런데 이 문어는 전혀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씹힌다고 했어요. 문어를 아예 다 담가서도 먹어봤는데 저는 안 질기고 오히려 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맑은 소고기 국밥 국물에 문어 육수를 섞고 여기에 우거지, 콩나물까지 잔뜩 있으니까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게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시원한 콩나물 국밥 같기도 하고 맑은 선지해장국 같기도 한 그런 국물 맛입니다. 소고기도 몇 덩어리 들어있는데 한우라서 그런가 누린내도 없고 괜찮았어요. 내용물이 다채로워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좀 먹다가 얼큰하게도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를 넣어봤어요. 청양고추의 알싸함이 국물 맛을 더욱 시원하게 끓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낫더라고요. 저희가 나름 유명한 곳에서 순댓국밥도 먹었었는데 저희 입맛에는 맞지 않아서 좀 실망을 했어요. 인지도만 있고 맛은 없는 어설픈 순댓국밥집보다는 이 집이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고기 국밥과 문어의 조합이 신선했고 각 재료들이 제 역할을 다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맛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오면 계란말이도 시키고 이것저것 먹어보려고요. 동명항 근처에 있는 오징어 난전입니다. 속초는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예전부터 이렇게 동명항 근처에 천막을 치고 오징어를 판매했었다고 하는데요. 오징어 난전은 어느 특정 식당 이름은 아니고 천막을 치고 오징어를 판매하는 곳들 전부를 칭하는 거라고 해요. 일종의 구역 이름인 거죠. 11월에서 12월은 양미리와 도루묵이 제철이라 이때 아니면 먹기 힘들기 때문에 겨울에 속초를 방문하게 되면 꼭 들려야 해요. 원래는 11월 중순부터 양미리 축제 기간인데 안전상의 이유로 12월로 연기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축제를 즐길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만 해도 분위기 나는 것 같고 괜찮았어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9호선 유신호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전체적으로 호객행위가 살짝 있긴 한데 이곳 사장님께서 흥정을 잘해주셔서 들어갔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가만히 놔주시고요. 네. 얘도 한 면이 다 익었을 때 뒤져봐야지 상처가 안 나게 뒤져봐서. 진짜네. 양미리는 뼈가 부드러워서 머리를 제거한 후 뼈째 먹는 거래요. 중앙에 있는 생선뼈는 불편하면 발라도 되는데 워낙 작아서 바르는 게 더 귀찮아요. 그냥 다 먹었어요. 양미리는 꽁치처럼 생긴 게 맛도 비슷하긴 해요. 근데 꽁치보다는 덜 비리고 더 부드러워요. 알도 이렇게 다 있어? 이 주황색은 알인데 구운 명란같이 고소했어요. 이건 도루묵인데 선주가 피난길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돌아와서 다시 먹었는데 그 맛이 예전과 같지 않다 해서 도루묵이라고 명했대요. 도루묵은 이 알이 포인트예요. 자기 몸집만한 알을 품고 있는데 파도 알이 계속 나와요. 알은 완전히 익혀 먹는 것보다 살짝 반숙으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날치알처럼 톡톡 터지는데 알이 점성이 있어서 끈적거리는 느낌도 있어요. 엄청 고소해요. 알이 워낙 많다 보니 살부위는 얼마 안 돼요. 먹을 때마다 감질났어요. 야, 도루묵 엄청 맛있다. 약간 굴비? 조기?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나는. 같이 주문한 오징어회도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파도배는 양미리에 한 표, 저는 도루묵에 한 표 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속초 오면 꼭 먹고 가는 음식이 함흥냉면이에요. 안 먹고 가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아서 꼭 먹고 가는 편이죠. 함흥냉면옥은 우리나라 최초로 명태회를 고명으로 올린 집이라고 해요. 함흥냉면, 물냉면, 만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함흥냉면이라는 게 비빔냉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온육수도 주시고 설탕과 양념장이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함흥냉면이 나왔습니다. 육수가 자작하게 있고 계란, 오이, 배, 명태 고명이 올려져 있어요. 명태 양도 적당하고 윤기도 자르르 흐르고 색깔이 빨간 게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속초의 다른 함흥냉면집을 가보면 어떤 곳은 명태가 너무 새콤하고 어떤 곳은 명태가 너무 질기고 같은 비주얼인데도 맛과 식감의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명태의 맛에 따라 냉면 맛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고기도 있네요. 함흥냉면 자체가 조금 질기다 보니 육수를 넣어서 부드럽게 면을 풀어줍니다. 여기도 이 집만의 확실한 맛이 있어요. 명태가 양념과 따로 놀지 않고 입에 착 감기는 게 너무 맛있는데 저희가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는 여기의 명태는 단맛이 좀 더 났어요. 진짜 맛있다. 씹다 보면 뒤로 그 지포맛 같은 것도 이렇게 싹 나면서 이거 맛있다, 야. 파도매는 달달한 명태를 좋아해서 이 집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매운기도 있는데 냉면이랑 같이 먹으면 좀 덜해져서 괜찮아요. 이건 물냉면입니다. 물냉면 역시 같은 고명이 올려져 있고 특이한 게 육수색이 굉장히 진해요. 뭔가 맛도 진할 것 같네요. 일단 맛을 보기 전에 맛있게 먹는 방법을 보면 고기 육수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저는 동치미 육수보다 고기 육수가 좋더라고요. 계란, 오이, 배, 무도 있고 고기도 한 점 있네요. 정확한 부위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퍽퍽하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육수의 맛은 밍밍한 고기 육수인데 왜 시큼한 맛이 날까요?
끝맛이 딱 동치미 육수 맛이 났어요. 함흥냉면은 자고로 밍밍한 고기 육수에 살짝 달짝지근한 게 맛있는데 겨자를 마구 넣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만두피가 얇은 편이라 밀가루 맛도 안 나고 안에 고기가 잘게 다져 있어서 부드러웠어요. 만두소는 일반 만두와 비슷해요. 저는 만두가 간이 세면 금방 질리는데 이 만두는 슴슴하니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만두 진짜 의외였어요. 속초에는 맛있는 냉면집이 많아서 영상을 만들다가 갑자기 속초에 있는 냉면집을 투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2박 3일 동안 냉면만 먹기 재밌을 것 같은데? 속초에는 유명한 물회집이 몇 곳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청초소 물회로 왔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서 다시 오게 됐어요. 여기는 식사도 하고 술 한잔하기도 좋아서 항상 웨이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회전율이 빨라서 금방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물회 전문점이라네요. 해전물회와 일반 물회가 있는데 해전물회는 전복, 해삼, 멍게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죠. 이왕 온 거 특허받은 해전물회를 먹어야겠죠. 해전물회 1인분이랑 붉은 대게살 비빔밥 1개 주문했습니다. 확실히 요즘은 로봇이 서빙해주는 곳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신기하고 재밌고 그러네요. 와, 비주얼이 장난 아니에요. 음식과 식기의 색상 조화가 너무 고급스럽고 식욕을 자극합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해삼이 공급이 안 돼서 대신에 전복이 더 많이 올려졌고 여러가지 횟감과 문어, 멍게 등 새꼬시도 있었어요. 반찬은 5가지가 나오는데 반찬 하나하나 정갈하니 맛있었어요. 1인분이어도 양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곳은 회보다 야채가 더 많아서 이게 물인지 물야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 야채보다 회가 많아서 좋아요. 국물을 먹어보니까 사골 육수를 사용해서 그런가 정말 고기 육수 맛이 났어요. 예전에 경주 가서 한우물회 먹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물에다가 초고추장 푼 것처럼 그냥 새콤하기만 한 건 싫어하는데 여기는 첫맛은 새콤한데 조금 지나면 국물에서 진한 맛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감칠맛이 나서 맛있더라고요. 야, 진짜 개운하다. 회는 전부 다 신선했어요. 특히 전복이 단단했는데 그게 신선함의 증거인 거죠. 마지막으로 국수를 말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국물을 조금 남겨놨어요. 국수는 기본으로 1개 나오고 부족하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건 붉은 대게살 비빔밥인데 우리가 아는 비빔밥의 모양새와는 조금 달라 보여요. 재료들이 빈약해 보인달까? 제가 비빔밥을 좋아해서 이런 비주얼을 기대했나 봐요. 게살, 김가루, 오이, 콩나물, 날치알 이렇게 들어있고 바닥에 간장 소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참기름만 휘리릭 뿌려서 비비면 됩니다. 게살이 잘게 찢어져 있어서 게살 맛을 크게 못 느꼈어요. 씹히는 식감이라곤 콩나물 정도? 네, 집에서 콩나물에 간장 넣고 비벼 먹는 그런 맛과 비슷해요. 근데 가격이 17,000원. 좋은 경험 했습니다. 속초에는 물회집이 워낙 많아서 저희도 못 가본 곳이 많거든요.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는 못하지만 일단 이 집은 맛은 있었어요. 맛이 없었다면 속초 물회는 다 이런가 보다 할 텐데 기대치가 높아져서 다른 물회집도 찾아보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막걸리 남아서 싸왔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겁니다. 속초 맛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속초 관광수산시장입니다. 속초시장은 속초의 명물에서 나아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시장이 되었죠. 그냥 구경만 하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맛있는 음식까지 먹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독 감자전을 파는 곳들이 많은데요. 특히 저희는 이 집이 괜찮더라고요. 한 판에 4,500원인데 사이즈도 크고 삼삼하니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새우 아저씨입니다. 새우와 게튀김을 위주로 파는 곳으로 종류가 다양해 보입니다. 왕새우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튀긴 거고 순살 왕새우는 머리는 없고 꼬리만 튀긴 거예요. 저희는 순살 왕새우 한 팩을 포장했는데 홍게튀김이랑 이것저것 조합도 가능하니 섞어서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대게를 포장하러 왔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죽은 대게는 바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시길래 죽은 대게 2마리와 볶음밥 1개를 주문했어요. 살아있는 대게와 죽은 대게의 맛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저렴하니 먹을만한 것 같아요. 저희는 저녁을 먹고 야식으로 간단히 먹기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막걸리 술빵을 사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갔어요. 일찍 간다고 갔는데도 이미 대기줄이 어마어마해서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빵이냐 이게?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시장 가면 사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막걸리 맛이구나 했던 것 같아요. 빵 위에 올려진 콩이 엄청 달달하니 입에서 녹는 정도였고 빵 자체도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웠어요. 막걸리 맛은 거의 없고 달달한 술빵이었어요. 확실히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막걸리 빵 맛은 아니었지만 그냥 맛있는 빵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2박 3일 동안 속초 맛집이라고 하는 곳들을 방문했는데요. 저희들 다 별로다 하는 곳들은 제외하고 정말 맛있었던 곳과 경험 삼아 먹어봐도 될 것 같은 곳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